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 제약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장기업,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종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코스피가 9천을 돌파하며 역사적 랠리를 달리는 동안 유한양행은 오히려 1년 전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파티를 하는데 혼자 집에 있는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가? 아니면 시장이 놓치고 있는 기회인가? 오늘 이 질문에 끝까지 답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역사부터 현재 실적,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한 적정 주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을 약속드립니다. 일부 회사 소개 및 역사. 유한양행은 1926년, 그러니까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회사입니다. 창업주는 독립운동가이자 사업가였던 유일한 박사. 그분이 남긴 유언이 한국 기업사에서 정말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사회에 돌려줘라. 그래서 지금도 유한양행에는 오너 일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장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100년을 운영해온 회사죠. 지배 구조만으로도 이미 남다른 기업입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인 약품 사업 부문은 처방약과 비처방약 판매, 생활건강사업 부문은 생활용품과 동물건강제품, 그리고 해외 사업 부문은 HIV 원료 의약품과 시형간염 치료제 원료 중심의 수출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제약 시장 점유율은 6.3%로 녹십자 5.1%, 한미약품 4.6%를 제치고 당당히 1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업 구조만 보면 유한양행은 그냥 준수한 제약사입니다. 매출도 크고 안정적이고 국내 1위지만 딱히 흥분할 이유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18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부 렉나자의 탄생. 2018년 유한양행이 작은 바이오 벤처 오스코텍,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폐암 신약 후보물질 하나를 글로벌 제약의 공용 얀센 바이오테크, 즉 존슨 앤 존슨의 기술을 하게 됩니다. 총 계약 규모 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계약금만 5천만 달러, 약 745억 원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저티닙 국내 제품명 렉나자입니다. 렉나자는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을 표적으로 하는 3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폐암 환자 중에는 EGF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케이스가 전체의 1015%를 차지하는데 이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 쓰는 약이 바로 이 계열입니다. 기존 표준 치료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렉나자는 이 타그리소의 정면 경쟁자로 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얀센이 자신들의 이중항체 항암제 아미반타맙과 렉나자의 병용요법 임상 3상을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제약계가 뒤집혔습니다. 마리포자 임상에서 렉나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은 무진행 생존기간 23.7개월을 달성, 타그리소 단독요법 16.6개월을 7개월 이상 앞서며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30% 낮췄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타그리소가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충격입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미국 FDA 승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1호 항암 신약이 미국 시장에 들어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속도가 붙습니다. 2025년 1월 유럽, 3월 일본, 6월 한국, 8월 중국까지 글로벌 5대 주요 시장 허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올해 2026년 5월에는 유럽 상업화 개시에 따른 마일스톤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해 누적 마일스톤 총액 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3부 현재 실적 분석. 자, 그러면 실적을 보겠습니다. 숫자로 정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1866억 원, 영업이익은 10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7%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90.2%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174.6%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요? 여기서 유한양행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납니다. 영업이익률이 4.8%에 불과합니다. 매출 2조 원이 넘는 기업치고는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유한양행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직접 만든 약이 아니라 도입 품목, 즉 다른 회사 약을 가져와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죠. 2026년 1분기를 보면 매출 5,268억 원에 영업이익 88억 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럽 마일스톤 3천만 달러가 1분기가 아닌 2분기로 2월됐고, 둘째, 렉나자 로열티 유입이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2025년 전체 렉나자 로열티 수입은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상업화 초기치고는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2조 원 매출 기업에서 100억 원은 아직 티가 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시장은 이 숫자가 빠르게 커지길 원했는데 속도가 느렸던 것이 실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걸까요? 사부 반전의 근거. 렉나자는 글로벌 매출 성장 속도가 핵심입니다. J&J가 공시한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을 보면 숫자가 말을 합니다. 2024년 1분기 4,700만 달러, 2024년 4분기 1억 달러 첫 1억 달러 돌파, 2025년 전체 7억 3,400만 달러, 2026년 1분기 2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7% 급증. 20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얀센이 제시한 이 병용요법의 피크 매출 목표는 40억 달러 이상입니다. 현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유한양행이 받는 로열티 구조를 보면 얀센에서 유입되는 수익을 유한양행이 60%,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각각 20%씩 나눠 갔습니다. 글로벌 매출이 40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로열티율을 보수적으로 3%만 잡아도 유한양행 귀속분은 연간 720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건 지금의 영업이익 전체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최근 두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추가됐습니다. 2025년 11월 NCCN 가이드라인에서 렉나자, 병용요법이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최선호 요법 1호로 등재됐습니다. 의사들이 참고하는 글로벌 표준 치료 지침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처방 허들이 크게 낮아진 거죠. 또한 기존 정맥 주사 격주 투여이던 리브리반트가 2026년 월 1회 피하 주사 제형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환자 편의성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 하반기 여기에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얀센이 이미 발표한 분석에서 타그리소 대비 최소 12개월 생존 연장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이 확정 데이터가 나오면 처방 확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오브 후속 파이프라인. 유한양행이 렉나자 하나로만 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R&D 데이에서 포스트 렉나자 파이프라인 5종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레시게르셉트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인데 항아이즈 계열 신약으로 현재 글로벌 알레르기 시장은 로슈와 노바티스가 합작한 졸레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레시게르셉트는 반복 투여, 부담을 줄인 장기 지속형 신약으로 임상 1비상에서 안전성과 아이즈 억제 효과를 확인했고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 R&D 총괄 사장이 기술 수출 딜이 임박해 있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ER이 변이,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YH4만 2946,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YH2만 5724, 이중항체 고형암 치료제 2개까지 총 2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렉나자로 번 돈을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중입니다. 6부 적정 주가 분석.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오늘 단순한 PER 멀티플 방식이 아닌 훨씬 정교한 방법론을 쓰겠습니다. 바로 초과이익 모델입니다. 워런 버핏이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과 같은 맥락의 방법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적정주가, 자기자본, 초과이익, 할인율, 총주식수. 여기서 초과이익이란 기업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을 넘어서 얼마나 더 벌어들이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벌어줘야 해라고 기대하는 수준을 초과한 이익이죠. 이 초과이익이 클수록 주가는 자기 자본을 크게 웃돌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기초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유한양행의 자기자본, 즉 자본 총계는 2조 3,623억 원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는 8,140만 주, 주당 순자산 BPS로 환산하면 약 29,022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약 87,800원이니까 현재 PBR은 약 3배 수준이에요.
시장이 순자산의 3배를 쳐준다는 건 그만큼 미래 초과 이익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대가 정당한지를 지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제 3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초과 이익 계산에는 2가지 변수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ROE, 즉 자기 자본으로 실제로 얼마를 버느냐. 둘째는 요구 수익률, 즉 투자자가 최소한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ROE가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수록 초과 이익이 크고 주가는 장부 가치를 크게 웃돌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숫자를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기본 시나리오 계산 ROE 9.5%, 요구 수익률 8%,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 2026년 예상 ROE 9.5%를 씁니다. 정상이익 자기자본 요구 수익률 2조 3,623억 8% 1,890억 원. 예상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ROE 2조 3,623억 9.5% 2,244억 원. 초과이익 마이너스 2,244억 마이너스 1,890억 354억 원. 초과이익 현재가치 할인율 354억 8% 4,429억 원. 내재가치 총액 자기자본 2조 3,623억 4,429억 2조 8,052억 원. 총 주식수 8,140만 주. 적정주가 2조 8,052억 나누기 8,140만 34,462원을 적용하면 이 숫자 보이시죠? 34,000원. 현재 주가 87,800원 대비 마이너스 61% 과대평가입니다. 증권사가 목표 주가 14만원을 제시하는 유행양행이. 제가 같은 증권사 컨센서스 ROE를 넣고 계산하면 34,000원이 나옵니다. 이 괴리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델의 핵심 가정 때문입니다. 초과이익 모델은 지금 이 시점의 ROE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9.5% ROE가 앞으로 무한히 계속된다면 적정 주가는 3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렉나자, 로열티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ROE가 점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훨씬 큰 프리미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ROE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만약 렉나자, 로열티가 성장하지 않고 ROE가 910%에서 멈춘다면 현재 주가는 과대평가입니다. 반대로 로열티가 폭발해서 ROE가 15%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 시나리오 ROE 9.5%, 요구 수익률 8%. 계산 결과 34,462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마이너스 61% 과대평가입니다. 렉나자, 성장이 멈추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ROE 13%, 요구 수익률 8% 로열티 증가 반영. 렉나자, 로열티가 꾸준히 늘어 ROE가 중장기적으로 13%까지 오르는 경우 초과이익 현재 가치가 약 1조 4천억 원으로 커지며 내재가치 총액 약 3조 7천억 원, 적정주가 약 13만 원 구간이 나옵니다. 낙관 시나리오 ROE 15%, 요구 수익률 7% 블록버스터 정착. 렉나자, 피크 매출 레시게르셉트 기술 수출 성공. ROE 15%에 할인율 7%를 적용하면 내재가치 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적정주가 25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이 말해주는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초과이익 모델의 날카로운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유한양행 주가는 렉나자, 성장을 먹고 삽니다. ROE가 올라가면 주가가 몇 배로 뛰고 ROE가 제자리면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렉나자, 분기 매출 데이터, 로열티 수입 증가 속도, OS 데이터 발표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적정주가 자체를 바꾸는 이벤트인 겁니다.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15명이 매수 의견이고 목표주가 평균은 14만 4천 원입니다. 그 목표가에 도달하려면 ROE가 최소 1213%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이제 여러분도 직접 계산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3가지 이유로 흥미롭습니다. 하나, 렉나자, 글로벌 매출이 분기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실적으로 연결되는 첫 시험대에 들어섰습니다. 하나, 창립 100주년이자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되는 2026년은 수익 구조가 눈에 보이게 바뀌는 해입니다. 하나, 레시게르셉트를 비롯한 후속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될 경우 렉나자,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 복합 성장,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실적 부진과 느린 로열티 성장, 구조적인 저마지 문제는 현실입니다. 오늘 계산에서 보셨듯이 지금 ROE가 그대로 영구 지속된다면 적정 주가는 34,000원으로 현재 주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렉나자, 로열티가 본격화되어 ROE가 13%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13만원 이상이 정당화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주식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렉나자, OS 데이터 발표, 레시게르셉트 기술 수출 소식, 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